어영부영하다 보니 딱히 준비한 것도 없는데 새학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생각하시죠? 괜찮아요. 지금 다들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각 학년별로 새학기 시작 전까지 뭘 해야 하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보고 그대로 실천하면 버벅대지 않고 멋지게 새학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은 예비 고1부터 예비 고3까지에게 해당되는 영상입니다. 뭐 새학기 인싸되는 법, 새학기 필수 준비물, 새학기 가방 정보가 필요한 초딩, 중딩들은 나가. 새학기 시작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예비 고1. 자, 딱 하나만 하세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학원이랑 인강을 정리하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니던 학원 다 그만두고 인강 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거, 내 성적을 올리는데 아니면 성적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남기고 싹 다 정리하는 거예요. 고1 학생들 상담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얘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제법 했는데 공부 잘했는데 이거예요. 전교 10등 안에 들던 애가 고등학교에 와서 첫 학기에 3, 4등급 받아버리니까 본인도 당황하고 부모님도 당황스러운 거지. 근데 그거 원인 알려줄게요. 공부한 내용을 소화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자,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음식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어요. 뭐 오늘 저녁에 갈비찜도 먹고 싶고 카레도 먹고 싶고 스파게티도 먹고 싶고 쌀국수, 꼬바로우 등등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 전부 다 샀어요. 계산하니까 한 40만 원어치쯤 샀어. 근데 막상 집에 와서 혼자 저녁 먹을 준비하려고 하면 그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요리할 시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결국 그 중에서 어떻게 레시피 보고 스파게티만 겨우 만들어 먹으면 끝이에요. 나머지 재료들 어떻게 하죠?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야죠. 근데 또 다음날 그만큼 장을 봐서 또 냉장고, 냉동실에 넣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하면 어떻게 돼요? 사용하지도 못하고 버리는 재료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실제로 요리하는 재료는 2만원어치 정도인데 구입하는 재료는 40만원쯤 돼요. 지금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겪는 상황이 이래요. 학원에서 4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그걸 소화할 시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한두 시간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스케줄에 치여서 그 시간을 못 만들죠. 고등학교 한번 가봐요. 모든 과목마다 수행평가가 나오고요. 그것과 별도로 과제도 있고 그래요. 그것들의 점수가 곧 내 내신 성적과 직결돼요. 거기다 학원은 또 학원대로 숙제를 막 내주죠. 그럼 학교 수업 듣고 학원 수업 듣고 학교 과제랑 학원 과제 하다 보면 정작 먹은 거 소화할 시간이 없어요. 학원 선생님, 인강 선생님 월급 주려고 공부하지 마세요. 나한테 필요한 공부를 하세요. 그러려면 냉정히 내 시간을 잡아먹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학원, 인강부터 정리해야 돼요. 물론 불안할 거예요. 남들은 다 지금 학원 막 늘리는데 나만 줄이면 어떻게 하나? 괜찮아요. 장담해요. 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무조건 확보해야 돼요. 됐어요. 예비 고1은 이것만 잘해도 충분해요. 끝! 다음 예비 고2. 예비 고2라면 지금 뭔가 결정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건 아직 일러요.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갈 건지 아니면 정시 파이터가 될 건지는 2학년 1학기 성적 나오고 나서 결정해도 안 늦어요. 어떻게 보면 고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상대적으로 제일 관심을 덜 가지는 시기가 또 고2예요. 고1은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으니까 신경쓰고 고3은 입시를 앞뒀으니까 신경쓰고 상대적으로 고2는 어중간한 시기죠.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만큼은 내 공부에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을 다 마쳤으면 이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학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은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감을 가지고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보낼지 그림을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모의고사는 언제 치고 중간 기말고사는 언제고 언제쯤 제일 한가하니까 이때 뭘 해야 되고 올해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지 몇 월에는 특히 어떤 과목을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하고 몇 월에는 어떤 과목을 좀 보충하고 이런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물론 지금 그리는 그림이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그림조차 없이 새학기를 맞이했다가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놓고 그걸 상황에 따라 수정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특히 남학생들 잘 들으세요. 제가 학교에 특강을 가서 학생들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여학생들에 비해서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발동이 훨씬 늦게 걸려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이 영상 느긋하게 즐기면서 시청하는 학생들 있을 거예요. 아니, 이런 영상 자체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남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남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누가 먼저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여학생들도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직접 자료도 찾아보고 대안도 고민해보고 그래야 해요. 예비 고이는 마음속으로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학기를 시작하는 걸 보내요. 올해 내신을 어떻게 받느냐가 사실상 여러분들의 수시 전형 지원 전략을 결정해요. 진짜. 마지막 예비 고3. 일단 지금 이 영상을 고3이 보고 있으면 이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성상 어플 켜서 뭔가 보다 보면 방향을 잃고 엉뚱한 영상까지 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 영상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전국 예비 고3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가정이 뭔 줄 알아요? 선생님, 고3 1학기 전 과목 1등급 받는다고 치고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장담해요. 전 과목 1등급은 원래 받았던 아이들이 받을 거예요. 걔네들도 걔네들 나름의 경쟁이 있거든요.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23학년도 대입 수능의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시를 노려보는 걸 권합니다. 수능 준비는 힘들고 어려워서 다들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입시 결과를 보면 정시가 오히려 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 전형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에서도 성적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시 전형의 경우 일부 최상위권 대학의 합격자들 사이에 2, 3등급에 구멍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정시 그 성적대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수능시험 특정 영역의 3등급 이하를 받았는데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듯해요. 어중간하게 내신 2등급 후반, 3등급, 4등급 학생들이라면 굳게 마음 먹고 정시에 도전하는 거 강추합니다. 수능을 얘기하면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인문계열 여학생의 경우에 혹시나 올해 수학을 좀 파야 하는 경우예요. 과거에 문이과 수학이 분리되었던 시절에는 인문계열 수학 영역 1등급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40%는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통합 수능으로 바뀐 이후에는 인문계열 자체가 열세고요. 특히나 인문계열 여학생은 거의 1등급에서는 전멸 수준이었어요. 뭐 내가 상위 4% 1등급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 고3은 이제 확실히 방향을 정하자. 수시냐 정시냐. 근데 아직까지도 갈팡질팡 어중간하다. 그럼 뭐다? 정시를 준비하자.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슬슬 워밍업 해놔야 최고의 힘을 발휘해야 하는 4월, 5월, 6월에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멋지게 새학기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전 다음 영상에서 또 교육 관련된 정보, 사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